항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2029년에는 달 궤도선에 그리고 32년에는 착륙선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과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이로 인해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정부의 로드맵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한국의 첫 달 탐사와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로드맵이 공식화된 것인데요. 우선 29년에 달 통신용 궤도선을 발사하고 누리호와 궤도 수송선을 조합을 해서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누리호의 힘이 달까지 가기에는 조금 이게 힘이 붙이기 때문에 이 궤도 수송선과 함께해서 동력을 더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2032년에는요. 한국 기술을 통해서 달 착륙선을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우주 통신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도달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주항공청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35년에는 우리나라의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이로 인해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겠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였고요. 이렇게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절감이 있을 텐데 우주항공청에서는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2,500달러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가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인데 이와 유사하게끔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을 발사를 할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 기술 개발로서 이를 이루겠다라는 게 우주항공청의 이야기였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발사체를 통해서 달 탐사를 성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지금 다른 나라는 사람을 태워서 달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위성 그리고 우리 로켓에 대한 정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우주청의 출범 이후에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주항공청을 운영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에 32년까지 연 1회 누리호 같은 그러한 발사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서 성공률을 90%에 달하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속도보다 기술 자립 전략을 좀 궁극적으로 가져가려는 게 정부의 목적이고요. 결국에는 한국형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궤도선과 착륙선을 넘어서 재사용 로켓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주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공공과 국방 위성은 우리 한국 발사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우주항공청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은요. 항공우주가 총괄 제작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이고요. 이번에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은요. 주관사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고요. 총 5년간 30년까지 개발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500억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주요 굵직굵직한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데 현대 로템이 가장 큰 주관사로 지금 참여를 할 예정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옆쪽으로는 카이, 대한항공,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비트로 넥스텍과 페리즈 에어로 그리고 주요 대학들이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과 학계가 총출동해서 한국형 재사용 로켓을 만들겠다라는 그 출범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왜 주목을 받았냐. 재사용 발사체의 둔회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임무의 궤도를 설계하고 그리고 체계의 성능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발사체의 개념까지 한국항공우주가 돋보 맡아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입증이 지금 인정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만약에 성공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주가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발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시장에서 아직 뭐 성공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사용 발사체 하면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겠죠. 스페이스X와 동일한 기술 방향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이렇게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게 된다면 비용이 절감되고 산업의 규모가 단순히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우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열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찰 위성과 통신 상업 발사 수요가 결합이 돼서 민군이 통합되는 그런 우주 발사체 개발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국책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국내 민간 기업들에게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사실 그 우주 기술과 관련해서 아직은 뭐 강국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소시엄 출발과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이 국산화를 통하는데 조금 더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성이라든가 발사체, 통신까지 우리 우주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토대, 그 틀 자체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고 이제 개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받는 기업들, 특히나 그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로드맵이 35년까지 10년간 로드맵이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주항공 그리고 6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더 산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대감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요, 내년에 스페이스X 상장 보도와 관련해서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기업 가치가 지금 비상장이었을 때 7,500달러에서 8,000억 달러로 내부적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IPO를 하게 됐을 때 1조 5천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자산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요. 이 IPO가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민간 우주 기업의 전략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의 기술력은 뭐 많은 분들 전 세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이 무려 9,000기입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800만 명, 서비스 국가가 150개국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달부터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참여율을 보게 된다면 52%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사율이요. 2023년부터 25년 11월까지 했을 때 150회가 넘는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성을 1년에 한 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와 비교한다면 정말 놀라운 기술력을 지금 검증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계약을 하고 있는 고객들을 보면요. 해양항공 정부 그런 고객들, 다변화된 고객층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간에서 유일하게 완전 재사용 대형 로켓 스타쉽을 개발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드맵을 쭉 보시게 되면은 2029년에 화성 유인 착륙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머스크가 화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IPO 추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눈여겨보고 세계 시장에 왜 눈을 모으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지금 스페이스X가 만약에 시장에 상장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지분 보유 기업의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기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여기에다가 우주 테마로의 글로벌 자금 재집결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장에는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로켓이라던가 위성통신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시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국내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받을 때 스페이스X랑 비교가 되면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비교할 때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을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비교했을 때 스페이스X랑 비교를 한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우주 경제 시대의 새로운 밸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IPO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요. 여기 펠컨이라던가 드래곤 스타쉽이 있는데 재사용 관련된 이러한 로켓 기술력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경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와 우리나라 한국항공 우주의 기술력을 조금 비교한 표고요.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게 한국 재사용 발사체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현대 로템부터 그리고 비트로 넥스텍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우주 개발에 도전을 하는 만큼 관련된 기업들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